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제 이제 8월에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선선해진 날씨처럼 우리 시장에도 벼랑간 불이 붙어주는 테마나 업종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와 관련한 건설기계 쪽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 증시는 좋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중국의 리스크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이럴 때 손 놓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9월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아쉬우시겠죠?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9월 한 달간도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분석과 시장 분석과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뉴욕의 PC 해석이 나왔습니다. PC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종목은 또 2.2% 강세 보여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근원 PC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전달에 비해서는 4.1%였던 것이 4.2%로 올라서 소폭 상승한 건데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7월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라서 전달에 비해서 또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7월의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에 비해 0.8% 증가해서 시장이 예상치 0.7%보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는 시장 예상치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투자자들은 오늘 발표되는 8월의 고용 보고서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DP가 발표한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전망을 강조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날 혼조세에도 최근 국채금리 하락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날 나올 고용에서 오늘 나올 고용에서 깜짝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휴를 앞두고 거래는 한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 체크하시고요. 다음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9월이 됐습니다. 2,700포인트 갈까요? 증권사들에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주에 주목하라라는 증권사 브리핑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투자증권과 KB증권이 이달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가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예상 변동폭을 2,500에서 2,700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휩쓴 2차 전지 중심의 포모 장세는 힘을 잃은 것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대 낙폭주,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 등에 주목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유, 철강, 기계, 조선 등이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확대된 분야도 투자 유망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엔 연준이 긴축을 건널뛸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긴축 위험은 연말 연초 부근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가을에는 조정을 끝내고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이 전망처럼 9월의 주시장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 확인하시죠.
오늘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람코 회장인 알루마이안 총재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무함마드 빌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측근이자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내주 방한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대 석유 기업이죠.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의 회장이기도 한 알루마이안 총재가 한국에 오는 건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오게 되면 삼성, 현대, SK 등 주요 총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틀가량 짧게 머물면서 주요 대기업과 회동하고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 간 투자 협력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까지 급등하는 양상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얼마나 지속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IFA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 열리는 베를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 싱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체험존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IFA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독일 베를린 곳곳에서 스마트홈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 싱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1인 가구가 콘셉트인 타이니하우스를 친환경 미래 주거 형태 넷 제로 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인 카푸스하우스 데스 카베데에 프리미엄 체험존을 마련했는데요. 이 체험존에서는 가전과 조명을 제어해서 맞춤형 집안 환경을 조성하는 홈 컨트롤, 그리고 보안과 케어, 에너지 세이빙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연결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날에 밝힌 바 있는데요. 프레스 컨퍼런스 어제 열렸는데 전 세계 미디어와 파트너 등의 약 800여 명이 참석해서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급등 양상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역시나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합권 안에서의 왔다 갔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21% 강보합권 보여지고 있고요. 2,561.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4% 하락한 모습이고요. 923.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69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49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양시장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1,8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출판이 3.07%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타 금융 쪽이 2.78%, 그리고 복합 기업이 2.14%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등락별 살펴보시죠. 비철금속이 1.85%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테마별 등락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에 오늘은 이 건설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올라와 있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다른 로봇들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위에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11% 이상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오늘 건설기계 쪽에서 삼부토건이 13.50%의 상승세, 그리고 파두 역시나 신규 상장주 종목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포스코 DX도 오늘 강세 보여지지 않고 오늘은 4.45% 드디어 눌리고 있습니다. 히리위라는 종목이 오늘 또 건설기계 테마 안에서 25%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 지금 2% 넘는 강세 보여지면서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의 시작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저희와 함께 전략 짚어보시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10시 구간 인사드립니다. 팍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공대남이죠. 이주호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사실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고 거래 대금 자체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로봇주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까지 지금 세세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막 하루 걸러서 어떤 테마가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네옴시티 갔다가 뭐 갔다가 자, 이번 주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드신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이슈로 인해서 테마 성향을 띠는 그런 종목들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 저와 함께 좀 안전하고 좀 상승 모멘텀이 있고 미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대변을 하시는 그런 인사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랑 함께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짜 이 바쁘고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알찬 수익을 잘 챙겨주셨는데 이제 증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번 한 주 내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어제까지 8월 마무리가 좀 정말 잘 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8월 정리 한번 해주시고 9월은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역사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9월 달이 제일 저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또 많이 올랐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잭슨홀 미팅 때 좀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없었고 맞아요. 그 뒤로 지금 오히려 고용 지표들이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다음 FOMC까지 좀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과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좀 횡보하는 과정 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 2700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한다면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AI,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홈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번 이제 9월 달에 추석 전에 상승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는 조금 사실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조금 살아나면서 미증시가 좀 빠지지만 않고 충격만 없고 좀 버텨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2700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혼조세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수는 하게 될 텐데 그래도 2700선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9월 달에 FOMC 회의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9월 첫날부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장 대응 전략을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8월 한 달 동안 정말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런 업종과 테마로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다양한 업종과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작게 먼저 정말 빠르게 움직였었던 테마부터 보자면 초전도체 8월 한 달 동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수급이 다시 맥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맥신 이후에 또 기술적으로 보자면 양자암호도 있었고요. 우리 정책적으로 보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소금 수산 6개 그리고 또 중국의 유커 방안 이슈로 화장품, 호텔, 카지노
테마 움직였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당뇨 치료제 오늘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런 테마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볼 수 있는 테마들도 있잖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큰 맥락 속에서 2차 전지는 또 세부 테마로 양극재, 음극재, 소재주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까지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HBM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AI 반도체, AI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로봇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8월 한 달이었어요. 이주호 멘토님은 이제 9월이 됐잖아요. 네. 9월 시장에는 8월에 강세를 보였던 이 업종과 테마 중에 어떤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전망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저는 들어볼게요. 일단 9월 달에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도약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로봇주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월 달에 너무 테마주들 위주로만 움직였고요. 사실상 뭐 조금 뭐 2차 전지 주들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어쨌든 2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기간을 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지금 후공정 패키징 쪽만 갔고 나머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만 간 거예요. HBM만 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후공정 갔으니까 전공정 가야 되고 나머지 소부장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은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로봇이랑 반도체랑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로봇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반도체가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야 로봇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후공정 쪽 랠리 나왔으니까 전공정이라던가 다른 쪽 무인 공장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뭐 뉴스를 봤는데 ARM 나스닥 상장 확정권 맞아요. 이번 달에 또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잘 보셔야 될 게 ARM 상장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쪽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역시나 전기전자를 전공하신 우리 공대남 이주호 멘토님께서는 9월 한 달 동안에도 반도체 그리고 로봇 쪽을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9월의 첫 거래일부터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RM 상장 이슈야 8월 동안에도 계속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었고 로봇주들 좋은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재료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 HBM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그 움직였던 원동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이슈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GPU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눈독을 들였고 그리고 나서 그거 관련된 SK 하이닉스 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가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못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게 결국엔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안에 로봇 관련해서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로봇을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뭘 한다. 그렇죠.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세요. 삼성전자가 일단 유상증자 참여하고 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훨훨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빠지는가 했더니 또 신고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관련주들 랠리 올 때 에로티 베큐음부터 시작해서 원익 IPS, 동진세미캠, 뭐 기타 솔브레인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기업들 지금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 그 당시에는 별로 볼품 없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에로티 베큐음 같은 경우도 지금 50일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뭘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그렇죠. 2차 전지 이제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분명히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이 알 거예요. 네.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에게 조금 밀린다. 그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장점들을 가지고서 자기네 나름대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저는 네.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스마트홈과 그다음에 무인공장. 그러면 결국엔 그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9월이 시작이 되자마자 이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 IT 페스티벌에서 지금 엄청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세상을 연결하겠다라는 목표 아래에 지금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로봇주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이미 주가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려나 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다른 후발주들을 보면 좋겠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반도체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다 좋으면 안 돼요. 아니, 뭐 하나 좀 좁혀주세요, 이렇게. 좁혀드리면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M 관련해서 네.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반도체가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있습니다. 네. 그럼 팹리스가 뭐냐면 네. 팩토리가 없는 맞아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 팹리스예요. 대표적으로 ARM, 엔비디아, 애플, 퀄컴, 브로드컴 다 팹리스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설계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TSMC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도면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줄 때 우리가 설계해준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을 네, 해요. 네. 그게 주문형 반도체를 받으려면 그러면은 파운드리에서는 공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이걸 원해. 애플은 이걸 원했을 네. 때 걔네들이 뭐 다 원하는 게 사이즈가 다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파운드리에서 가공을 못 해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에 맞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하우스 쪽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디자인 하우스가 끝나고 이제 그러면은 팹리스에서 받은 설계를 디자인 하우스에서 재가공해서 파운드리에 준 다음에 그거 끝나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검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두산 테스나처럼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처럼 이제 검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나서 검수를 하는 것 그런 사이클들. 그러면 이게 ARM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정 그 금액을 투자를 네.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패시브 자금들이 ARM이 상장된다 이런 것들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들어올 거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가서 이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네네네. 그때 가면 또 늦어요. 오르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태계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도 봐야 된다. 이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넘길 때 디자인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후공정도 필요하겠지만 패키지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종목 소개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힌트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D 네. 테크놀로지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AD 테크놀로지가 원래 과거에 TSMC랑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TSMC랑은 이제 사업을 안 하고 네. 삼성전자랑 하고 있고요. 사실 ARM 파트너사가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이게 오늘 지금 좀 오늘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략해보면 벌써 6%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미디어 방송 진행 예정인데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이것도 타점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는 9월에도 굉장히 좋을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뭐였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갈 때 그 중간 과정인 디자인 하우스를 보면 좋겠다라고 또 자세하게 생태계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9월에 대한 전망을 좀 개괄적으로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 있어서 이슈를 좀 여쭤보면요. 지금 빈살만을 최측근이 국내 방안을 내주에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지금 건설기계 쪽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거 좀 단기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돌리기는 했는데 건설기계 쪽 계속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네. 이거를 단계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쭉 끌고 가야 될지 맞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차트 보면요. 지금 한미글로벌이 과거에 네옴시티 이슈 나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11월 달에 48,900원 찍고 지금 조정을 세게 받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하방 추세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되돌림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온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추세를 되돌리는 모습 보일 때까지는 단기로만 접근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끌고 가서 좀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 이슈가 터지면서 좀 크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단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뭐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중장기로 끌고 갈 섹터들 좋은 섹터들 더 많이 있어요. 네. 차라리 그걸 보시고 지금 어쨌든 네옴시티는 워낙 이제 실체가 사실 이제 보일랑 말랑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실체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로 보일랑 말랑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진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거래량이 나온 부분은 긍정적, 되돌리는 건 긍정적. 그러면 그동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그러면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동안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물량 좀 덜어내시면서 지켜보시고 만약에 신규 조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건설기계 쪽이 워낙 계속 전망이 좋다라고 언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 보유 전략을 세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중장기까지 가져가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그때 매도, 매수, 추가적인 전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9월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요번 달 말에는 추석 연휴가 꽤 길게 있어서 그렇죠. 그 전에 조금 현금 보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좀 이런 내용들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못했던 얘기들을 이따가 무료 온라인 미디어 방송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좀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공약주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공대를 졸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눈에 실체가 보이는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뭐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던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던가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셔서 막 변동성이 큰 테마 장세에서도 한 달 동안에 5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고 어제 V1텍 저희가 장중에 1차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 나면서 아마 지금 합산된 것 같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어쩜 이렇게 잘 잡아주셨는지 우리가 1차, 2차 공략해서 그 고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구간에서도 수익 챙겨갔고 뭐 JW 중해제약, VT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종목 리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V1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얼마에 1차 매도하세요? 막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어가지고 네. 그때 바로 합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또 그렇죠. 입절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하시고 수익 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로봇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제가 포스코 DX 수익 냈던 것처럼 이 종목 보시면요. 얘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1월 달을 들어와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았었어요. 조정받고 가격 무너지지 않는 부분. 제가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 맥점이랑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잡은 거고요. 지금 오늘 정고점 돌파하면서 50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전 그래서 아까 정고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덜어낸 거고요. 남은 물량을 또 가져가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조정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주가라는 관성의 법칙이 주가에도 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요즘에 가는 녀석들만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눌림목을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포스코 DX도 잡았고 V1텍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가 100km를 달리다가 네. 갑자기 브레이크 잡고 0km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앞으로 차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주가도 똑같습니다. 주가도 원래 한 번에 일자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무슨 네. 코인이나 뭐 이상한 뭐 밈 주식 이런 거 아닌 이상에 네, 네.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분명히 한번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이 V1텍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원 구간을 계속 지켜줬어요. 그럼 지켜주고서 저희가 12,300원 부근에서 지금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익을 이렇게 챙겼다. 네.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양봉 나왔는데 크게 양봉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좀 고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근에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수익률을 지금 벌써 17% 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죄송한 게 처음에는 처음 같이 하시는 전문가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뢰가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같이 해보니까 참 종목을 왜 매수 안 했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9월에는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 또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이제 AI 쪽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왜냐면 하도 요즘에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AI가 좀 핫하다 보니까 AI 기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자 보시면은 구글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지금 구글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 구글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 기술을 더불어서 그럼 구글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거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플랫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글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네. 4차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의 검색 사이트의 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생성형 AI 발표한다고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지금 아마존,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그걸 가지고서 지금 AI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미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서 하고 그렇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생성형 AI 공개한다고 했고 네, 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공개했지 공개됐잖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하이퍼클로버 써봤는데 약간 허술한 점이 네, 있잖아요. 좀 많이 허술해요. 네, 많이 우리 그때도 허술하고 얘기했듯이. 약간 네. 느낌이 뭐냐면 그냥 위키백과 갖고 와갖고 짜집기를 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삼성에서는 그렇게 좀 허술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네. 그래서 이 AI 기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재료가 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AI 기술 관련주를 고를 때 이겁니다. AI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결합을 어떻게 시킬 건지. 아까도 IFA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네. 스마트 싱크라고 기술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 예를 들면 사람이 TV 켜줘. 그쵸, 라고, 음성 인식으로.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네. TV가 켜져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보일러를 뭐 예를 들어서 켜줘. 네. 그럼 켜줘야 되는 거고 어. 커튼 열어줘 하면은 커튼도 열려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AI 기술과 플랫폼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어떠한 서비스와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상품을 팔 것인지 그러면 이 AI와 연결했을 때 수익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AI가 로봇이랑도 연결되고요. 그쵸.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에 로봇주를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에는 이 AI가 로봇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면 네. 이렇게 반도체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다 네. 보니까 로봇 그리고 로봇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네. 그리고 로봇 안에 들어가는 AI 이렇게 네. 세 개를 좀 큰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어떤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AI든 뭐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근데 로봇에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란 말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기술만 가지고서는 로봇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로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건 어쨌든 두 개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겠죠. 네. 그럼 소프트웨어 기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고 네. 그게 반도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아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협동 로봇이나 AI까지는 이미 좀 다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헤이 카카오 음악 틀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음악 들리고 이제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 막 이제 돌아다니고요.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그 AI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 양산이 될지 모르겠긴 하겠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빙 로봇이랑 네.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은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봇 청소기라던가 네. 그다음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요. 앞에 카메라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네. 이제 사물이 있냐 없냐 인지를 해갖고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은 가고 그쵸,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네.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는 건데 그 로봇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그 센서가 네. 그 공간을 인지를 해요. 이 공간이 이만큼 되는데 네. 여기에 가면 내가 부딪히니까 멈춰야 된다를 판단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거든요.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 자율주행의 일부인데 네. 그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 아,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네. 완전 자율주행은 뭐냐면 내가 차에 시동을 켜고
집에 주차해줘 하면은 알아서 가는 게 레벨 5 완전 자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 지금 서빙 로봇과 그 로봇 청소기는요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협동 로봇 기술이 뭐냐면 네. 그 반도체 공정이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그럼 1번 공정에서는 뭘 하고 2번 공정에서는 뭐 식각 공정하고 포토 공정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이송 로봇들이 대면은 갖다 주고 이런 게 해요. 그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돼야 이제 비로소 정말 무인 공장이 활성화되고 그럼 삼성전자가 꿈꾸는 건 뭐겠습니까? 협동 로봇을 바탕으로 무인 공장으로 만든 걸요. 이제 가정, 일상생활용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이 꿈꾸고 있는 삼성의 다음 그럼 막 밥 돈벌이란 차려주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밥 차려주는 거 이제 청소를 설거지해주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그거 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차트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가져온 그 하락장 대비 뭐 사실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필수 종목 이제 이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얘도 지금 한 번 상승 나오고 얘는 2차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2차 상승 나오고 또 조정 눌렸죠. 네. 결국에는 이 눌림 똑같습니다. 포스코 그렇네. DX도 자리가 그렇고요. 똑같네요. VNT도 그렇고요. 자, 눌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안 네.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지고 다시 올리려고 한다? 그럼 이거 우리가 공략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은요, 기업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SCM이라고 하거든요.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기업들에 보면은 구매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기업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네. 요즘에 문서로 안 하잖아요. 네. 다 이렇게 자동화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 SCM 관련된 기업 그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AI 소프트웨어 공급망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여기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인수한 AI 서비스 기업입니다. 삼성 SDS가 여기 최대 주주예요. 네, 그래서 저는 AI 후발 주자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로봇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삼성에서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지분 참여를 했고 삼성 SDS에서 왜 도대체 이 기업 지분을 37%를 가지고 인수를 했냐라는 네. 거죠. 그럼 그거를 봤을 때 앞으로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은 지금 안 오르고 있나요? 이게 마지막 차트가 마지막 봉이 일봉이죠. 이게 지금 어제 거예요. 어제 거예요?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로봇과 관련된 내용 9월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AI 관련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분이 인수된 AI 기업이라고 하고요. 차트가 우리가 포스코 DX 그리고 V원텍으로 같이 공략했었던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수익이 알차게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제 9월부터는 따라서 저도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테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팍스 브런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